게 이제 경제사를 했고 제국주의를 하는데 먼저 이제 그 마르크스 시대의 제국주의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이죠. 1848년 공산당 선언 당시, 그죠? 이때 했던 조직이 공산주의자 동맹이에요. 이 시기, 1848년 전후죠. 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 시기가 있는데, 국제노동자협회. 이거는 이제 1864년부터 해서 약 10년 동안 10년 동안 1874년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3인당, 그죠? 독일 3인당은 이제 1870년대죠. 1870년대부터 해서 막스가 죽었으니까 1883년 이때까지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활동이죠. 이 활동에서 제국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스가 어떤 입장을 가졌냐를 보는 겁니다. 막스가 제국주의에 관해서 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마르크스가 가졌던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함경남 도주가 먼저 읽어봅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지구적 차원이므로 비자본주의적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가 이룬 성취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확대되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의 징조가 나타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저발전 지역의 혁명운동이 선진 자본주의의 혁명운동의 동맹이자 기폭제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동맹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민족 회원 전쟁과 긴밀히 연결되어 왔다. 자, 마르크스 1848년에 살았으니까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이죠. 이렇게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인도는 뭐 아주 이제 봉건제라는 게 남아있겠죠. 잔재가 있을 거고. 그 아프리카는 일부 부족사회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영국은 자본주의, 인도는 봉건주의, 아프리카는 부족공동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전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죠? 인도가 영국에 종속됐고,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삼강무역이 있다 그랬죠? 삼강무역. 영국의 예를 들어서 공산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그 다음에 아메리카, 중남미에서 뭐 담배, 그죠? 담배, 혹은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되니까 영국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닌 인도나 아프리카도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에 영향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계체제. 세계체제 안에는 자본주의와 그죠? 비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비자본주의죠. 비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종속됐죠. 인도가 종속됐죠.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죠? 그래서 영국의 노동자들이죠. 영국의 노동자들은
영국 산업자본이, 그죠? 영국 산업자본이 식민지에서 착취한 이윤을 일부 배분받는다. 그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본주의 영역과 자본주의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영역이 비자본주의를 착취하죠. 그러니까 그 착취에 반대해서 식민지에서 혁명의 징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로 아시아가 식민지나 반식민지였죠. 그래서 식민지나 반식민지인 베트남이 전형적이죠.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 반제국주의 운동, 민족협약과 준리를 하나의 지구촌이다. 하나의 세계체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박근혜 동지에 봅시다. 1898년 2월 혁명은 노동자가 이미 권력을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혁명이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중간 단계였다. 반면 전제 군주안에 분열된 독일 연방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프랑스보다 늦게 발생한 독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지금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한 가운데 발생했다는 지금. 1848년 독일 혁명의 목적은 시민 대국의 중심이 돼 민중들이 분열적인 봉건제도를 극복하고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중앙권적인 근대 민족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1848년 2월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을 때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니, 그죠? 혁명의 목적도 다르다, 이런 거예요. 가장 미개했던, 나했던, 이게 독일이죠. 독일은 어때요? 봉건제가 남아있어, 봉건제. 그죠? 봉건제가 남아있었다. 봉건제가 강하다. 그래서 이 봉건제를 폐지해야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부르주아 혁명. 봉건제를 타도하는 거죠, 부르주아 혁명. 1848년 프랑스는 이미 대혁명 때 봉건제가 타도됐어요. 봉건제가 타도됐다. 그래서 1848년 이때는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힘을 합해서 일종의 연립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립정부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고 사회혁명이다. 이렇게 사회혁명. 사회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급진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급진적인 부르주아 혁명.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김대중식이라 할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부르주아인데 약간 급진적이라는 거지. 노동주의 힘을 합치다는 거지. 프랑스에서. 영국은 식민지가 있죠. 영국은 식민지에서 초과 이윤을 착취해서 배가 불러. 노동자도 배가 부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혁명보다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투표권 확대 운동.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달라. 투표권 확대 운동. 각 나라마다 이렇게 혁명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조건에 맞는. 독일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보다 더 발달된 나라가 프랑스니까 프랑스의 사회혁명이죠. 급진적인 부르주아 혁명.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독일 수준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게 중요하죠. 여러 번 말했죠. 한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한국은 분단, 그죠? 민족 문제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가 같이 병존하죠. 병존해. 유럽은 민족 문제라는 게 없어. 뭐 분단이라는 게 없으니까 민족 문제가 없다. 그냥. 근데 한국에 지식인이 있어.
한국의 지식인. 유럽에서 유학을 했어. 유럽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유럽에서 말이야,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왔는데, 유럽에 민족 문제가 없어. 야, 요즘에 누가 민족 문제를 얘기하냐? 후지게. 시대에 뒤떨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건 유럽의 문제죠? 한국에는 민족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스가 말했죠. 몇 번 말했죠. 몸뚱아리는 독일에 있으면서 대가리는 불란서에 있다고. 현실과 책에 나온 것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막스가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창률 동지 이거 텍스트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읽어주세요. 맨체스터에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엥겔스가 1845년, 183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상태라는 책을 쓴 배경이다. 이 책의 무대에 해당하는 곳이 영국 맨체스터 리틀 아일랜드 원 스트리트이다. 엥겔스가 경영 수업을 받던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도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많은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빈민가가 형성하였다. 산업혁명 당시 맨체스터는 인구가 폭발하고 공장의 급증으로 인해 환경오염, 알코올 중독, 범죄, 전염병 문제가 심각하였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의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던 아일랜드 여성 노동자 메리 번즈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 역시 리틀 아일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엥겔스에게 그곳의 참상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맨체스터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한 것이니까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랬죠? 그래서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맨체스터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왔던 아일랜드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여성이, 엥겔스하고 연애를 했다 그랬죠? 메리 번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리 번즈가, 이 엥겔스하고 마르크스한테 아일랜드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 아일랜드의 공화주의자들이죠? 공화주의자들과 연결을 시켜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맨체스터에 내가 가봤어요. 여기가 리틀 맨체스터. 되게 오래됐죠. 빌딩이. 우리 동지들은 안 보일 테니까, 그래도 한번 공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자, 여기 보이죠? 예. 네. 다 보일 거예요. 여기가 가서 제가 사진 찍은 거, 이거 내가 이제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런 책을 쓰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다녔던 모든 곳을 다 쫓아다녔어요. 사진 다 찍었어. 이게 이제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여기에 현판이 있어요. 건물에 나갈 보이죠? 이렇게,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데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스가 이런 엥겔스하고 같이 노동자들의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1830년대 영국 노동자의 삶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메리번즈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리번즈와 엥겔스, 마르크스와의 평생 동안 서로 혁명적 동지였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학생이 유장취업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이랑 결혼. 김문수네 완전히. 그래. 김문수 부인이 저기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면서. 그러니까. 자,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렇게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되게 무조건. 그러니까 김문수 누구야 유시민이. 자, 이양욱 동지는 이거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병원이라서. 그러면 다시 우리 저기 함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메르번즈는 문맹이었지만 혁명적인 노동자운동과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미 1845년 맨체스터를 방문해 엥겔스가 지낸 바 있으며 메르번즈는 엥겔스와 마르크스에게 노동운동 조직과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평생 아일랜드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차지하고 지지하고 지원 활동을 하였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출판한 직후 1848년 3월 하순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를 집필하였다. 그 내용은 독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강령이었다. 또한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준비하게 된 기초가 된 것들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 요구를 통해 이러한 강령이 프롤레타리아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와 소농민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일랜드가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일랜드에서 있고 이 식민지에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했죠. 아일랜드가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 영국이 식민지 하나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식민지가 독립을 해서 혁명이 일어나면 영국 본국이 어려워진다. 왜냐면 영국이 식민지에서 착취해가지고 자기네들 노동자들의 불만을 매수했는데 식민지 착취가 안 되면 노동자들을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혁명운동이 본국의 혁명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아일랜드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당 선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독일에서의 공산당 선언, 이게 뭐냐면 공산당 선언은 유럽파냐 유럽판, 유럽 얘기고 독일에서의 공산당 요구는 독일판 공산당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막스는 유럽의 공통적인 과제를 공산당 선언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인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라는 것도 집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막스는 바로 민족 문제, 자기 독일 문제죠. 이 독일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스는 민족 문제에 무시했다,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막스하고 엥겔스는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왜? 그때 독일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달성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이 분단됐죠? 그래서 민족 통일이 안 됐다는 거. 똑같네, 한국이랑.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민족민주운동이죠? 민족운동은 독일의 나와요. 독일이 통일돼야 된다.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통일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민족민주운동. 민주주의는 어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죠. 부르주아도 민주주의 좋아하고, 노동자도 민주주의 좋아하죠? 왜? 집회야 시위의 자유가 있잖아. 농민도 다 좋아해.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농민, 노동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민족통일도 마찬가지죠. 민족통일도. 그래서 범계급적. 그죠? 범계급적 이해관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과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혁명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와 농민이죠. 소농민까지도 힘을 합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만. 왜?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박건영 동식을 봅시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태도는 반제국주의, 반공급주의, 일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은 1846년에 크라쿠프 반란을 주도한 폴란드의 공건 귀족들의 반제 투쟁을 지지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빈 체제에서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 있는 폴란드에서 공권 세력이 민족 해방 전쟁을 치르는 경우 노동자 정당은 이를 한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서 11월 공기 1840년에서 30일 그 패배 이후에는 서부 중으로의 대규모 대망명이 발생함으로써 국외에도 해방운동의 거점이 만들어졌다. 막스와 엥겔스는 멜레베 등 폴란드 망명가들과 교류를 통해 폴란드 문제에 접했다. 엥겔스 역시 폴란드 해방투쟁에 주목하여 폴란드인을 역사 없는 민족인 체코, 슬로바키아인, 남슬라브인 등과 대치시켰다. 나아가 파리코인 등 다른 국민의 혁명운동에도 자진해서 협력한 폴란드인을 혁명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병사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민족은 뭐예요? 민족 분단을 극복하죠. 왜 민족이 분단됐어? 제국주의가 강제로 분단됐죠. 한국 보면 소련하고 미국이 갈라졌잖아요. 똑같아요. 유럽도. 그래서 제국주의. 그래서 민족 문제, 분단 문제, 통일 문제는 이러한 반제국주의 운동이죠. 그 다음 민주주의는 뭐예요? 지금은 파쇼지만 그 당시는 왕의 독재죠. 반봉건 투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지만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거나 반봉건 운동을 할더라도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의 크라쿠 반란을 막스가 지지했는데 이거는 봉건 귀족들의 반제 투쟁이에요. 우리가 봉건제를 타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 타도해야 될 봉건 귀족들이 반제 투쟁을 할 때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제 투쟁에서 민족적인 봉건 계급과 농민 나가서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다. 연대한다. 근데 이제 이 반제 투쟁을 승리하면 이제 봉건 귀족과 전쟁을 해야죠. 봉건 귀족과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반제 투쟁을 할 때 봉건 귀족과 향후에 투쟁할 거를 고려해서 반제 투쟁 과정에서 그죠? 반제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의 투쟁 역량을 강화를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가서 1차적으로는 반제 투쟁, 2차적으로는 반봉건 투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승리해서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 1차적으로 제국주의 투쟁, 어디? 1차적으로 제국주의 투쟁을 했다가 2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간 나라, 성공한 나라. 그렇죠. 국공합작. 바로 국공합작이죠? 국공합작. 이 2차례 했죠, 2차례. 그래서, 전부 다 공산당이, 그죠? 국민당이죠? 국민당과 합세해서, 그죠? 반일 투쟁을 했죠? 반일 투쟁을 했고, 반일 투쟁에 승리한 후, 그죠? 승리한 후에는 바로 반국민당 투쟁을 한 거야. 그래서 승리해서 사회주의로 통일이 됐잖아. 그죠? 사회주의 통일. 막스가 말한 원칙을 다 지킨 거죠. 이렇게 사회주의로 통일했다는 거. 이 과정에서 어때? 반일 투쟁 과정에서 국민당보다 공산당이 더 많이 열심히 투쟁했어. 그러니까 어때? 민중들이 그렇죠. 더 많이 열심히 투쟁하는 거죠. 더 투쟁하는 공산당을 지지한 거야. 그래서 반일 투쟁 과정에서
투쟁에서 승리한 거지. 반일 투쟁 과정에서 공산당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반제 투쟁을 할 때 봉건 귀족과 힘을 합세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2차적으로 싸울 건 봉건 귀족이기 때문에 이 투쟁 과정에서 우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게 바로 마르크스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반제 투쟁을 하는 봉건 귀족을 지지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타도 대상은 봉건 귀족이다. 이렇게 공산당 선언에 딱 써 있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폴란드가 이러한 반제 투쟁, 그죠? 폴란드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민족해방전쟁이니까 반제국주의 투쟁. 그러고 나서 봉건제를 타도하는 민주주의 투쟁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는 거. 근데 폴란드 봉기가 패배하면서 지난번에 말했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혁명가들이 유럽에서 망명을 해. 혁명가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망명하듯이 폴란드 노동자들이 전 유럽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망명을 하면서 망명객들이 그죠? 그 나라 혁명에도 참여해. 폴란드 망명객들이. 다 어느 나라든 똑같아. 우리나라 어땠어? 우리나라도 식민지였는데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이죠? 한국 유학생이 어때? 일본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죠? 일본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으로 건너간, 그죠? 한국의 혁명 세력이죠? 혁명 세력들이 중국에서, 그죠? 반일투쟁에 참여하죠? 반일투쟁에 참여. 그 반일투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반국민당 투쟁에도 참여하죠? 그 유명한 팔로군이잖아요, 팔로군. 그죠? 팔로군이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유럽의 각국 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혁명의 연대주의죠. 혁명의 국제주의. 그래서 폴란드 망명 혁명가들이죠. 혁명가들을 지원, 그죠? 혁명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모임을 하는데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그 짭새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된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느 그 당시 어디였어요?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 어디예요? 그렇지, 영국. 영국에서 나라인 영국에서 국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국제 모임. 그래서 여기서 국제 모임 하면서 우리 그러면 세계적인 노동자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국제 노동자 협회. 이거를 제1 인터내셔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스가 이 제1 인터내셔널의 지도자가 됐어. 원래 초창기 멤버는 아닌데 창립대회 하면서 여기가 가니까 박사죠. 박사. 그리고 혁명가 박사잖아. 공산당 선언도 쓰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이 국제노동자협회의 강령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그죠? 지도자가 된다. 박스가. 국제노동자협회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국제노동자협회, 국제공산당이라는 거야. 국제노동자협회. 그러니까 제국주의 문제하고 많이 관련되겠죠. 반제투쟁이랑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폴란드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이창률 동지 이거 보이면 읽어주세요.